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지금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손님 없을 때마다 늘 사연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요.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며 즐겨 듣던 사연이 직접 제가 경험한 일이 되어버리니까 한동안은 좀 멍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사연도 같이 적으면서 여러분들의 위로도 받고 싶고 공감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은 때에 맞게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적당한 시기에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딱히 취업의 뜻이 없었던 저는 부모님과 상의 후에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1층을 얻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애초에 부모님 건물에서 시작을 한 거라 저는 보증금이나 월세도 내지 않고 수입을 전부 고스란히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여유롭고 넉넉한 생활을 빨리 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이건 다 제가 잘해서가 아닌 부모님을 잘 만난 복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 더 효도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재미있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떡두꺼비 같은 손자들도 순풍순풍 낳아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건을 하나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찌르르 거릴 만큼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시댁인데요. 저는 남편을 당시 제 친구의 남자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남편은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2년째 대기업을 도전하고 있다가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였죠.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 용돈도 벌어가면서 밤늦게까지 취업 준비를 하는 노력남이었거든요. 저는 그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에 반해서 현실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저와 연애를 하던 도중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저희는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늘 남편은 저에게 취업만 하면 바로 결혼하자는 소리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 둘에게 결혼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결혼 과정에서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은 시댁의 형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은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이 몇 채가 있는 좀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에 있어서 부족한 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쪽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목숨 걸고 달려들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을 만큼 시댁은 좀 형편이 어려웠죠. 시아버지는 원래 가구 공장에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기계에 다리가 끼게 되는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도 잘 안 돼서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가게 업종을 바꿀 만큼 장사 수완이 좋지 않아서 늘 쪼들리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가난이 싫어서 대기업으로 들어가 빨리 돈 벌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했어요. 그러니 목숨 걸고 악착같이 준비해 결국 대기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물론 남편이 잘 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기에는 양가의 재력 수준이 좀 달라서 조금 삐끗거리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집 문제와 혼수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그 문제를 저희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그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터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기 전 상견례를 갖는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끼리 약간의 신경전이 오고 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양가가 처음 만나는 자리는 누구나 그렇듯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지 같이 상의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엄청나게 긴장을 한 상황에서 양가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초반에는 순조롭게 대화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갔어요.
근데 결혼 날짜를 잡고 집과 혼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신경전이 시작되고 말았죠. 신경전의 시작은 저희 시어머니로부터였어요. 저 사돈, 제가 초면이고 상견례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돈. 그게 말입니다. 우리 좀 집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우리 남편도 지금 이런 상태고 해서 우리 쪽에서 집이고 결혼식 비용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어렵겠지만 사돈 쪽이 잘 사시니 힘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결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단돈 얼마라도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우리는 없으니 너네가 좀 알아서 해줘라 하는 식의 말에 저와 저희 부모님은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건물 몇 채를 그냥 가지고 있으신 게 아니에요. 아빠는 건축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사업가 기지를 다분히 크게 가지고 있으셨고요. 저희 엄마도 그 옆에서 내조하면서 쌓은 내공이 높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주지 않으셨답니다. 네, 사부인 형편이 어려울 수는 있죠. 그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명색이 저희도 딸을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딸이 대접받지 못하고 가는 시집은 반갑지가 않네요. 물론 사부인께서 다른 걸로 잘해주시겠지만 그래도 한 얼마라도 같이 보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저희도 보태고야 싶죠. 대신에 우리는 미래가 창창한 아들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요즘 시기에 대기업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들어가게 되면서 이후에 벌어다 줄 돈 생각하면 결국 손해보는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사부인, 우리 딸은 지금도 이미 자기 사업체 운영하면서 지 또래보다 돈 잘 벌고 있어요. 매달 지가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요. 그러니 아예 못하겠다는 말씀은 말아주시고 최대한 노력 부탁드릴게요. 저희 쪽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해 사이 맞이할 거고요. 예, 그래요. 사돈 어른 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아무튼 그럼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볼 테니 사돈의 수준에 안 맞다고 우리 자식 무시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건 당연하죠. 사위도 이제 엄연한 저희 자식인데 무시하다뇨. 그건 걱정 마시고 저희 딸도 잘 부탁드립니다. 똑 부러지는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당당하게 말을 시작했던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해대며 꼬리를 내렸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2천만 원을 가지고 오며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저희 아빠가 하신 말씀이지만 2천만 원은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쪽에서 처음부터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그 습관이 저에게 고스란히 와서 시댁살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였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생각보다도 더 독한 분이셨는데요. 그 뒤로도 뻔뻔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2천만 원을 주고 난 뒤에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외동딸인 제가 좋은 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6억짜리 아파트를 혼수로 해갈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 시댁 쪽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감개무량하며 아주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한참을 아부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으로 1등급 한우까지 보내시면서 감사 인사를 하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저도 이 정도면 서로가 잘 합의가 된 상황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한 번의 사건을 잘 넘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들은 결혼 후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친정과 시댁집 사이에 있는 편이었는데 양쪽 모두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을 거리일 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출가한 이후에도 서로를 자주 보며 지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저희에게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집이 아닌
편의점을 그렇게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걸로 끝이 아니라 진짜 뻔뻔한 짓들을 많이 하셨죠. 저희 편의점에서 파는 간식이나 물건들을 계산도 하지 않고 잔뜩 가지고 가셨어요. 명목은 다른 거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하는 가게이니 돈 안 내고 물건을 가져가도 문제 없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과자 몇 봉지부터 시작해서 음료수, 화장지, 칫솔 등등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손님들 준다면서 껌이라든지 이것저것을 가져가셨어요.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처음에는 그냥 드렸어요. 시부모님인데 돈 받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도 넘게 가지고 가시고, 심지어는 발주 놓고서 바로 받은 것들까지도 싹 다 가지고 가시는 바람에 장사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수준이 되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오셨길래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나왔다. 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오늘은 뭘 가지고 가볼까나? 예, 요즘 잘 나가는 거 뭐가 있니? 아주 그냥 식당에 가지고 갈 때마다 손님들이 좋아서 죽을라 그런다. 덕분에 단골 좀 늘었어.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어머니, 이제 저희 매장에서 물건 가지고 가시는 거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저희 이거 매일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저희 알바생들 먹을 것만 좀 빼놓고 다 챙겨서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그걸로 가지고 가주세요. 뭐야? 아니, 너 지금 시애미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나보고 지금 못 먹는 거 다 가지고 가서 처리하라고 하는 거야, 뭐야? 왜? 이가 몇 분짜리 주는 게 그렇게 아깝던? 아까운 게 아니라 어머니, 저도 엄연히 그것들 판매하면서 가게 운영하는 건데 어머니께서 손님들이 사갈 것까지 다 가지고 가시니까 저희도 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 그럼 더 주문하면 되지. 물건이야 더 떼면 그만인걸. 너는 지금 그게 아까워서 나한테 버린 음식이나 가져다가 처먹으라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기 있는 제품들은 본사에서도 몇 개 안 보내주는데 그런 것까지 어머님이 다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은 그만 가지고 가주세요. 아, 내가 부잣집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덕 좀 보나 했더니만 아주 그냥 지 시애미를 상거지로 보고 있었네. 됐다. 안 가지고 가마. 시어머니는 저의 부탁에 오히려 더 화를 내며 편의점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 뒤로는 그새 저희 남편에게 다 일러 바쳤는지 퇴근도 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혹시 엄마한테 편의점 물건들 그만 가지고 가시라고 했어? 벌써 당신 귀에 들어갔어? 빠르기도 하네. 그렇게 말씀드렸어. 솔직히 그동안 너무 하셨지 않아? 그걸로 나도 벌어서 먹고 사는 건데 어머니 때문에 손해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당신 시어머니가 그거 몇 개 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만 오시라고 해? 여보, 지금 여기에서 어머니 편 드는 거야? 당신이 생각해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하루에 가지고 가시는 물건값만 10만 원이 넘어. 편의점에서 그 정도면 물건 몇 개가 빠지는 건 줄 알아? 아침에라도 오셔서 어머님이 물건 다 빼가시는 날엔 그때부터 손님들이 와서 먹을 거 없다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야.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물론 편의점도 그러면 힘들겠지. 그럼 당신이 미리 좀 덜 팔리는 거 빼서 드리던가 하지. 참, 덜 팔리고 잘 팔리고가 어딨어. 원래부터가 다 팔아야 하는 물건들인데. 당신은 진짜 누구 편이야? 미안해. 알았어. 뭐 그렇다고 나한테까지 성질을 부려. 중간에서 난처한 건 나란 말이야. 일단 알았어. 퇴근해서 봐. 저는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에게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난처하겠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집에 가서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다시 말씀을 잘 드려보라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했어요. 이건 제 편의점 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타협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뒤로도 남편은 저에게 서운했는지 한동안 저희 부부도 서먹하게 지냈어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부부 사이에 냉전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한테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생신 때 되면 비싸고 좋은 선물도 해드리고 시간 나면 틈틈이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자주 드렸었거든요. 그 뒤로 시어머니도 저에게 서운해하셔서 한동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또 며느리다 보니 언제까지고 시어머니가 삐쳐있는 상황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풀기 위해 저번에 시어머니와 같이 백화점으로 쇼핑 갔을 때 예쁘다고 하셨던 가디건이 하나 있어서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사들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제가 곧바로 손에 선물을 쥐어드리니 언제 삐쳐 있었냐는 듯 다시 살갑게 말씀을 하시던 거 있죠?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네요. 그만큼 저희 어머니는 욕심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이고, 내가 부자 며느리 본 덕분에 이런 명품 스카프도 받아보고 말이야. 성공했다, 성공했어. 아휴, 색깔 고운 것 좀 봐라. 며느라, 나중에는 좋은 명품 백도 부탁한다. 아, 네, 어머니.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면 명품 가방도 꼭 사다 드릴게요. 그래, 그래. 예쁜 내 며느리. 스카프 하나에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며느리에서 예쁜 내 며느리로 바뀐 저의 위치가 참 우습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날은 서운한 건 다 풀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욕심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더 황당한 소리로 저를 열받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편의점에 다시 오시기는 하셨지만 예전만큼 물건들을 막 가지고 가진 않으셨어요. 폐기된 물건들을 주로 가지고 가시고 몇 가지만 본인이 먹고 싶은 것들을 가져가시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라 생각하며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던 중에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우리 부부가 다 있을 때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집으로 찾아오신 건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식탁 위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을 다 엎어버리고 싶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얘 있잖니, 며느라. 나도 너처럼 편의점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 싶어. 아니,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편의점 운영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지금 식당이 몇 달째 적자가 나서 아주 힘들어 죽겠다. 이참에 다시 편의점으로 개업해서 새 출발 해볼까 해. 그래요? 어머니, 근데 이것도 초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야 아빠 건물로 들어간 거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것도 크고 공사 비용부터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역시 우리 식당만 처분하기에는 역부족이겠더라고. 내가 얼추 보니 우리 집을 팔면 금액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원래는 너네 결혼할 때 내가 무리해서 대출만 안 받았어도 더 자금을 땡길 수 있었는데 너네 결혼시키느라 내가 힘들었잖니.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결혼식 때 2천만 원을 해준 것으로 호들갑을 떨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과 거기에 답변하는 남편의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 처분하고 그 돈 보태서 편의점 낸 다음에 나랑 네 시아버지는 이 집으로 들어와서 합가하려고 한다. 어떠냐? 그래. 그럼 당연히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엄마, 걱정 말고 들어와요. 방도 남는데 뭐. 좋네. 나도 엄마 아빠랑 살고. 어머, 정말 그래도 돼? 저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시모에게 집으로 들어오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입에 있던 음식들을 그대로 다 내뿜을 뻔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좋아가지고 맞장구를 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어머니, 합가는
합가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이가 지금 어머님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집이 그만큼 집이 넓지가 않잖아요. 작은 방 하나 있는 것도 좁아서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 편의점 하시는 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운영하는 것 같아 보여도 편의점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 물건 관리 제대로 못하면 바로 벌금 물고 자칫하면 운영 정지 먹고서 편의점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거의 나불나불 속사포로 말을 뱉어냈어요. 진짜 숨도 안 쉬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은 또 거기에서 열을 내시더라고요. 야, 이게 또 나를 무시하네? 너도 하는 걸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편의점 운영이 뭔데? 그게 도대체 뭐라고 훈수를 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게 못마땅한 거야? 아, 어머니,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께 훈수 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언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면 불편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시부모님 오시는 거 솔직히 불편하고요. 저는 이번에도 다짜고짜 화를 내는 시어머니에게 제 속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버렸어요. 솔직히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여기에서도 제 편을 들어야 할 남편 놈이 이번에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야, 이 건방진 게 어른한테 기어오르네? 너 자꾸 시어머니한테 말본세 그따위로 할래? 시어머니가 새 출발하고 싶다고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게 불편해? 이 남편 놈은 심지어 욕까지 섞어가며 시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더군요. 거기에서는 저도 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편의 언행을 보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꽃이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더군요. 거기에서 저는 더 화가 나 일부러 더 시어머니 앞에서 같이 욕을 해버렸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어디다 대고 욕이야? 그럼 너는 우리 부모님 모실 수 있어? 지는 우리 친정집에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면서 그리고 너는 우리 부모님 도와줘 봤어? 까놓고 말해서 너 따위가 우리 부모님 도울 것도 없겠지만 하다못해 너 우리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에 뭐 제대로 챙겨보기나 했어? 맨날 지네 부모님 생신에는 좋은 거 못 해드려서 안달이면서 우리 부모님 생신 때는 인터넷에서 파는 싸구려나 사다가 바치지 않아? 그것도 내가 겨우 말리면 그제서야 내 카드로 선물 사내는 주제에 더 말해볼까? 돈 벌어도 내가 더 많이 벌어오고 생활비를 보태도 내가 더 많이 보태는데 네가 뭔데? 니네 엄마 도와주라 말아야. 남편은 속사포 같은 저의 말에 적잖이 열이 받았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해댔습니다. 가짠더라고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엄청 열을 받아 하는 게 보였죠. 근데 저는 참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쌓인 게 진짜 많았거든요. 남편이란 놈은 지네 부모님이나 위할 줄 알지 저나 저의 부모님께는 늘 성의가 없었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 사건까지 터지고 나니까 저의 서운함은 겉으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터지니까 이게 계속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계신 시어머니에게도 더 말을 보탰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요. 편의점 일이 밖에서는 쉬워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50 넘은 어머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운영하시는 식당을 잘 살려 벌궁리를 하시거나 다른 업종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합가는 못해요. 지금도 이렇게 퍽하면 어머님이랑 싸워대는데 같이 살면 얼마나 서로가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합가는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으이그 고얀 건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저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하고는 집을 나가셨어요.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그대로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는 들어가 버렸죠.
저도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날 밤 하루 종일 식탁에 엎드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는데 그냥 피만 물려받았겠어요? 저는 누가 봐도 우리 아빠 딸이라고 할 만큼 사업가 기질이 컸습니다. 그냥 보면 이건 될 거다, 안 될 거다 하는 게 탁 하면 보일 만큼 사업 수완이나 땅, 건물 보는 눈이 탁월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성격 자체가 허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꼼꼼함이 중요한 편의점 일을 절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제가 더 말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도 모르고 이렇게 저만 나쁜 인간으로 몰아세우는 그들에게 정말 서운했습니다. 근데 저의 진심 어린 조언과 성질에도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린 듯 했어요. 남편과 시댁과의 냉전이 이어지고 있는 사이에 저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편의점을 닫고 집으로 갔는데 온 집안이 시댁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시부와 시모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긴 내가 사는 공간인데 내 허락도 없이 모든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왔다는 게 열이 받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에는 남편 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 짐들은 다 뭐고요? 당신, 어머님, 아버님, 여기 들어오는 거 알고 있었어? 알면서 뭘 물어? 당연히 알고 있지. 이제 부모님도 들어오셨으니까 당신은 제발 그 성질머리 좀 고치고 부모님께 깍듯하게 하면서 잘 모시고 살 생각해. 뭐라는 거야, 이 인간이? 어머님,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안 된다고 같이 사는 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앉아 계시는 시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또 생각 없이 말을 하시던 거 있죠? 이 고얀 거사, 야,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온 건데 왜 네가 안 된다고 난리야? 이미 우리 집 내놨으니까 너도 포기하고 그냥 살아. 아주 그냥 저 고얀 성질머리는 누구한테 배운 건지. 저는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어머니를 보며 더 이상은 이들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어떻게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마음을 갖고 저도 똑같이 시댁 식구들에게 참교육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 며칠 동안 연기를 했고 며칠 뒤에 곧바로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때가 됐을 무렵 남편과 시부모님들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님 아버님 밥 차려드리기가 좀 어렵네. 몸이 안 좋다고 하니 엄마가 죽 사들고 온다고 하고 우리 엄마 오랜만에 오시는데 당신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 아버님 마주치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 오늘은 당신이 모시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바람 좀 쐬고 와.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일이랑 나가셔서 오늘은 맛있는 걸로 외식하고 들어오세요. 비싼 거 드셔도 되니까 오늘은 평소에 드시고 싶으셨던 걸로 마음껏 회포 풀고 오세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이제야 정신 좀 차려지나 보다. 그래, 알았다. 당신 진짜 우리끼리 나가도 괜찮겠어? 아무튼 당신이 그러라니까 이따가 장모님 가시면 전화해. 그때 들어갈 거니까. 시부모님과 남편은 신이 난 채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나가자마자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제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둘 처리해 나갔어요. 저는 그들이 차를 타고 동네를 떠나자마자 곧바로 미리 예약해둔 이삿짐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물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트럭에 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남편 물건들, 컴퓨터, 책상, 양말 한 짝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쓸어 담아 짐을 실어버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저희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을 보고 제 인생을 이 사람한테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바로 이혼을 결심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시댁 주소로 이삿짐을 보내버렸습니다.
이삿짐 아저씨에게 도착하면 시부모님들 연락처를 주면서 연락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없으면 집 앞에다 모든 물건들을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도 다 바꿔버리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외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 비밀번호 바꿨어? 문이 안 열리는데? 어? 비밀번호 바꿨어? 당신들 이제 이 집 못 들어와. 내 집에 이제 더는 들어올 생각 하지 마. 당신네들처럼 기생충 같은 집구석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까 그냥 거기서 니네 집으로 가. 뭐라고?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경우야? 왜 이래? 왜 그러긴. 막무가내로 들어온 인간들 나도 막무가내로 내보내는 거지.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화 갔을 텐데. 여기 온 거 보니 이삿짐 아저씨 전화 못 받았나 보네. 당신들 짐은 전에 어머님 아버님 사셨던 집으로 다시 보내버렸으니까 당신들 집으로 가라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 드디어 정신 나간 거야? 문 부숴버리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열어라. 내 정신은 아주 멀쩡하지. 뻔뻔하고 정신이 나간 건 너나 너네 가족이고 나는 지극히 정상이거든. 그리고 부숴봐. 여기 내 집이거든. 당장 경찰 부를 거니까 썩 물러나는 게 좋을걸? 저는 전화를 끊어버린 뒤로는 문을 발로 차고 난리를 치는 그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시했죠. 그랬더니 밖에서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는지 얼마 뒤에 경비에게 그들은 끌려나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허락 없이 기생충처럼 붙어버리려는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뒤로 조용할 줄 알았더니 역시나 그들은 그냥 끝날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는데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을 신청했더라고요. 결혼할 때 2천만 원을 보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꿀릴 게 없으니 같이 소송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 법을 무시하겠다는 듯 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지 이제는 제 편의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시모와 전 남편은 제 편의점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된 것이 우리 2천만 원 돌려내. 당장 돈 내놓으라고. 어디서 다 홀랑 먹으려고 수작을 부려?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니도 그동안 제가 사드린 명품들이랑 용돈들 다 내놓으세요. 다 뱉어놓고 가시라고요. 당신 진짜 돌았어? 지지 않고 화를 내는 저에게 둘은 합세하여 저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의 머리채까지 잡아끄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때 저의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편의점의 경비원 연락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당신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희 아빠는 제가 머리채가 잡혀 끌려다니는 상황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호통을 쳤고 놀란 시어머니와 남편은 잠깐 움찔하더니 자존심 때문에 그만할 수는 없었는지 그 뒤로는 저희 편의점 물건들을 죄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저희 아빠도 아니었죠. 아빠는 그들을 지켜보더니 이내 어딘가로 전화를 하셨어요. 조금 뒤에 5분도 안 돼서 누군가가 들이닥쳤고 그 정체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 둘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다 대고 호통을 다시 한번 치셨죠. 당장 여기서 나가 이것들아. 다시 한 번만 내 딸한테 찾아오면 죽을 줄 알아. 가만 안 둬 내가. 이거 나 놓으라고. 그들은 그렇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가차는 모습으로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험악한 소리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폭행한 것과 저희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증거들을 찍고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해버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이혼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었고, 그들은 제게 거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당하게 됐고, 저를 폭행한 죄로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바보 같은 인간들이었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이혼을 겪고 나니 시원하긴 하지만 씁쓸한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지긋지긋한 그들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요. 한 번은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낯짝 두껍게 또 제 편의점에 찾아왔더군요. 하지만 제게 욕을 하고 난동을 피웠던 시어머니 모습이 아닌 아주 온순하고 착한 사람으로 다가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의아하더군요. 하지만 제게 왜 그러는지 곧장 알 수 있었답니다. "얘 며느리야,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내가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욕심이 과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줄 수 없겠니?" 살려주다니요? 이미 그쪽 아들이랑 이혼했는데 제가 왜 살려요? 그 말 하실 거면 어서 나가세요. 지금 너랑 이혼하고 나서 회사도 안 나가고 아주 페인으로 살고 있다. 나랑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 이혼한 게 모두 나 때문이라며 매일을 술 먹고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이제 나한테 욕까지 한다. 내가 못 살겠다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우리 아들 잡아줄 사람은 너뿐이야. 그러니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왜요? 이제 저한테 했던 행동들에 당신 아들은 후회가 되나 보죠?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죠. 이미 기차 떠났는데 후회하면 뭐해요? 당장 나가세요. 얘야, 제발. 아니, 진짜 사람 말귀 못 알아듣네. 당장 여기서 나가시라고요. 이렇게 말하고는 저는 반강제적으로 가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비굴하게 제게 고개를 조아린 모습을 보고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 최대한 도와주며 잘 살아보려 했지만 욕심이 지나친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감사하며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경험이었다 생각하면서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고 있지만 그들 그림자에서 벗어나니 마음을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편의점을 운영하며 되도록 알차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인생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쎄디 센 강풍이 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 뒤에 찾아오는 시원함과 멋진 설경, 정화된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응원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